2024년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K컬처의 열풍은 세계를 강타했고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 유튜버는 이런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가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유튜버 존이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 이미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소재로 한 도발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디즈니랜드에서는 큰 스피커로 부적절한 음악을 틀어 가족 관람객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에게 고작 20만 엔의 벌금형만 선고했고 이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키웠습니다. 태국에서도 그는 현지 문화를 조롱하고 시민들을 자극하는 영상을 제작했지만 단순 추방 조치로 끝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아시아 국가들을 만만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소말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도발로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바닥에 던지고 지하철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현직 여성 유튜버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을 쳤고 노래방에서는 일부러 기물을 파손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 반응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저지른 막장 행위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소녀상에 키스하는 척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상의를 벗어던진 채 춤을 추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한국과의 역사와 국민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소말리는 이 모든 것을 콘텐츠로 만들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분노 반응이 클수록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는 그를 더욱 자극적인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진정한 크리에이터의 용기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단순히 시청자들의 분노를 돈으로 바꾸는 비즈니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과거의 일본이나 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보유한 IT 강국이었고 그의 모든 행적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유되었습니다. 5,200만 한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증거는 체계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순간은 그의 라이브 방송 중에 찾아왔습니다. 한 한국 시민이 그의 얼굴에 정확한 주먹을 날린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실시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사건은 순식간에 바이럴 영상이 되었고 해외 각국의 네티즌들도 한국 시민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한국 경찰은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체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FBI도 인정할 만큼 뛰어난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동원되었고 소말리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되었고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전국 각지에 포진한 시민들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첨단 IT 기술, 그리고 강력한 법 집행력이 결합된 무서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법치주의의 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그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한국의 법체계와 시민의식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이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CCTV, 5G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까지 조니 소말리의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디지털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한국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인지 즉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FBI도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SNS 게시물, CCTV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증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이미 여러 국제 수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었고 이번에도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수사 능력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소말리의 방송 화면에 잠깐 비친 피자박스의 로고를 분석해 그의 위치를 특정했고 또 다른 시민은 영상 속 건물 그림자의 각도를 계산해 촬영 시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배경음악으로 들리는 음악 소리로 특정 상점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한국 시민들의 수사력을 시민 FBI라고 칭하며 극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CCTV 네트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고화질 CCTV들이 소말리의 동선을 낱낱이 포착했고 AI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해 그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CCTV는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닌 AI 기반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수상한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는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상황실과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의 범죄 행각이 정리되었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5G 네트워크는 이 모든 디지털 수사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소말리의 실시간 방송은 지연 없이 증거로 수집되었고 시민들의 제보 영상도 즉시 공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영상의 무결성까지 보장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의 전문성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수사관들은 소말리의 삭제된 계정에서도 데이터를 복구했고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상의 촬영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디바이스의 모든 로그 기록까지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에 FBI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얼굴 인식 AI는 소말리가 모자나 마스크로 변장하고 다니더라도 즉시 식별이 가능했고 음성 인식 AI는 그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행동 패턴 분석 AI는 그의 다음 행선지까지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는 완벽한 디지털 그물망을 형성했습니다. 소말리는 도망칠 곳을 완전히 잃었고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200만 한국 국민의 스마트폰이 모두 CCTV가 되어 그를 감시했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이 그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디지털 역량이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발전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디지털 수사력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전수를 요청해왔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첨단 기술이 시민들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의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수사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디지털 역량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IT 기술 강국이 아닌
첨단 기술을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완벽하게 접목시킨 미래 사법 시스템의 모범 국가로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이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시민들의 대응은 신속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불법적인 보복이나 과격 행동 대신 증거 수집과 합법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소녀상 모독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즉시 그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중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분들을 타임스탬프와 함께 정리했고, 이는 이후 경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녀상 앞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담은 영상은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이는 그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는 수백 건에 달했고, 모든 제보가 영상이나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의 불법 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즉시 녹화를 시작했고, 이러한 영상들은 시간과 장소 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편의점 난동 사건은 특히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돋보인 사례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을 향한 모욕적인 행동과 기물, 파손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이 영상은 업무방해죄의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증거 수집에 주력했는데, 이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기록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철저히 자제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엄격하게 걸러냈고 사실 확인이 된 정보만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을 스토킹하듯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장면을 포착한 시민의 영상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경찰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소말리의 행위가 위반한 법률 조항들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제보로 그의 이전 범죄 이력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벌인 난동과 20만 엔의 벌금형 기록, 디즈니랜드에서의 소란 사건, 태국에서의 추방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유튜브 신고였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방송이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지속적으로 신고했고, 결국 유튜브는 그의 채널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을 주목했습니다. BBC는 한국 시민들의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대응이 인상적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디지털 시민의식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충돌 대신 법적 절차를 선택한 점, 조직적인 증거 수집 활동을 펼친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소말리는 더 이상 방송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시민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는 불법적 보복이나 과격 행동 없이도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시민들은 분노를 이성적 대응으로 승화시켰고, 불법적 보복 대신 법적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의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조직적인 증거 수집과 신고로 인해 사건은 법적 차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법무부는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편의점 업무방해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라면을 바닥에 던지고 직원을 조롱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편의점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이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31일 소말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을 떠나 도주할 경우 수사와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일본과 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의 범죄 혐의는 다양했습니다. 편의점 업무방해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소란 행위, 여성 대상 불법 촬영, 소녀상 모독 행위 등이 주요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소녀상 앞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찰은 소말리가 올린 영상들을 분석하며 추가 혐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방송 내용 중에는 공연 음란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을 쫓아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행위가 단순 경범죄를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고 다른 혐의들까지 합산되면 상당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지속된 가이드라인 위반과 불법 콘텐츠 신고로 인해 유튜브는 그의 채널을 영구 정지시켰고 이는 그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소말리는 결국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격화되자 더 이상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말리의 진정한 본성은 곧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는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사과 영상 직후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미 진정성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불과 3일 만에 더 충격적인 도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X 계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고 그 수위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의 부적절한 이미지를 게시하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나의 여자친구들이라는 모욕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길기 사진을 올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매춘부라고 지칭하는 등 그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모든 죄를 씻어냈다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에게 사과를 권유했던 전 미국 해병 브랜넌 김조차 사과를 권유한 것이 후회된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소말리의 악질적인 행태는 그의 범죄 행위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증거 제출, 그리고 경찰의 체계적인 수사가 만들어낸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였습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송치가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검찰은 소말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검찰은 혐의의 경중과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사법적 처리 과정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법치주의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세계는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가 일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고작 20만 엔의 벌금형만 부과한 것이 오히려 그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일본에서도 온갖 성가신 행동을 저질렀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하고 디즈니랜드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단순 20만 엔의 벌금형에 불과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소말리의 입국과 동시에 경찰이 그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외국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남쪽이라 이만한 거지 북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며 한국의 법치주의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대응 방식에 주목하며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자국민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다수의 미국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사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국 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의 나라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부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미국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LA에 사는 한 시민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사랑하는 미국인으로서 이번 사건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우리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BBC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참여 모델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시민들의 증거 수집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CNN은 법치주의와 시민의식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법적 대응을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증거 수집,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그리고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한국의 대응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와 계정 정지 등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행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영상이 늘어났고 무분별한 도발적 행동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소말리 사건이 일종의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이라는 수식어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의 모범국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11월 11일 소말리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중간 결산점이 되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원칙이 끝까지 지켜진 것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화적 매력과 경제적 성공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견고한 법치주의를 갖춘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말입니다. 소말리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또 다른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니 소말리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치주의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11월 11일 검찰 송치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국제적 불법 행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절차에 따른 차분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